(2023년 2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미향 의원의 억울함에 공감을 표현했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윤미향은 억울하고 곽상도 건은 고소할까? 이렇게 뽑았습니다. 부제는 김정은에게 동조한 문재인, 이은, 또 하나의 악마의 결합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윤미향 의원을 악마로 만든 검찰. 이게 제목 같아요. 그리고 8개 혐의, 징역 5년 구형, 2년 반 재판 후 7개 무죄, 1개 벌금. 네. 윤미향 의원이 7개 부분에서 무죄가 나오고 1개 부분에서 1,500만 원의 벌금만 선고받았죠. 그걸 이야기한 후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고 이재명 대표는 썼습니다.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라고도 써놓았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이번 재판이 선고가 있고 난 다음에 웃었죠. 상당히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윤미향 의원 사건이 얼마나 부끄러웠으면은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2021년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제명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 아니었죠. 경기도지사로 있고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던 시점이었으니까.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대표가 됐으니까 자기는 윤미향 제명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있겠죠. 근데 어찌됐든 그렇게 쫓아냈던 윤미향인데 윤미향 씨가 이번에 대부분의 무죄를 선고받고 벌금만 1,5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좀 놀랐습니다, 저도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정말 문제가 있구나. 그건 따로 한번 따로 묶어서 다뤄야 되는데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이제 제 문제 가지고 보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한 2번 해봤는데 뭐 판사의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판사의 양심에 따라 형량이라든지 판결 정도가 왔다 갔다 해요. 양심이라는 게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꼴리는 대로잖아요. 쉽게 말하면. 같은 건에 대해서 저는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배상하지 말라는 판결도 받았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참으로 웃기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항우연하고 재판을 할 때 이정훈 기자는 항공우주의 전문가이니 그가 누구의 말을 인용해서 썼더라도 그건 이정훈 기자가 스스로 판단해서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해놓고 이 말이 항우연이 실패가 들었고 사고가 위험이 있어 연기했다고 제가 썼는데 결국 나중에 제가 쓰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과학기술부에서 그 연기한 걸 인정해 주면서 역시 비슷하게 사고의 위험성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아서 연기해라 인정해 줬다. 그 문장과 다름으로 오보다 따라서 배상해라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거를 들고 2심에 갔더니 이게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내가 뭔데 왜 내 인용표를 표시한 거 무시하고 또 팩트가 뭐가 틀렸느냐 내가 뭐 주장 그렇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그쪽에서는 1심 깨기 싫었던지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죠. 항우연은 정부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정부기관인데 따라서 거기에 대한 비판은 할 수 있다. 그 비판을 갖고 틀렸다 맞다 논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 팩트는 틀린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이건 배상이 없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진짜 화가 났는데 이게 판사의 재량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라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막 나갑니다. 자, 이재명 씨가 윤미향 재판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리고 억울하겠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악마로 만든 검찰로 악마로 만든 검찰로 묘사했습니다. 자, 곽상도 국힘당 출신 전 의원 무죄 받았죠. 뇌물죄. 곽상도 의원이 억울하겠다라는 얘기는 절대 이재명 대표 입에서는 안 나올 겁니다. 물론 아직도 안 나왔고요.
이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발끈하고 있죠. 검찰은 지금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인데 발끈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미향 벌금형에 대해서도 검찰은 발끈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대체로 두 건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다 라고 발끈하고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의 벌금형에 대해서만 공감을 하고 곽상도 무죄에 대해서는 공감을 안 합니다. 이건 뭡니까? 검찰을 악마로 몰기 위한 한쪽만 바라보는, 하나만 보는 선택적 인지, 셀렉티브 선택적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편향성이죠. 지금 이 사건에서는 이재명 씨의 선택적 인지, 그건 자기가 이제 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이 문제고, 두 번째는 사법부가 참으로 문제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문제점은 곽상도 씨에 대해서, 곽상도 아들이 뭐 대단해서, 물론 다른 사람한테도 상당한 성과급을 줬죠. 그러면 그것도 뇌물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만, 곽상도 씨 아들을 쓴 것부터가 하나의 뇌물성이었는데 무죄를 때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짜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은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인들을 학살했다고 그 배상 판결을 했다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방희선 변호사와의 인터뷰에서 계속 정리를 해드렸고 한데, 지금 이 베트남전 학살했다는 판결에 대해서 보수 쪽에 서 있는 사람들도 야, 한국 법원 대단하네, 그걸 인정해주네, 일본은 식민 지배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강제로 한 거에 대해서 일본 법원은 인정 안 하는데 대한민국은 하네 하고 굉장히 뿌듯해합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뭐 민변이 이게 뒤에서 해갖고 계속 이런 소송을 줄줄이 걸어오면 아마 짜증을 낼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러한 재판은요, 국내 재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 간의 문제였습니다. 우리하고 베트남이 수교를 할 때, 제가 며칠 전에, 어제입니다, 어제. 베트남하고 복교를 했을 때, 그 외교관을 개설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파견됐던 외교관 분, 그분이 나중에 베트남 대사도 지냈습니다. 베트남 대사는 안 지냈구나. 베트남 초기 멤버로 가가지고 했던 분.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자, 92년도 총과 처음에 이제 호지민 씨를 갔죠. 갔더니 거기에 있던, 하노이에는 대한민국 이제 대사관을 만들고, 옛날 사이공은 이제 한국 기업들이 많이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다 총영사관을 하자. 총영사관 부지는 과거 한국 대사관 자리로 가자. 그래서 그쪽에 가봤더니 거기가 유치원이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그 유치원에 있는 보모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갖고 뭐 이거 한국 거니까 그건 맞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냐고 좀 지원해 달라고 그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래 어차피 그건 한국 땅이니까 그건 우리가 받았고, 대신에 베트남은 남베트남이 한국에 서울에 갖고 있던 그 부지를 자기네 대사관 부지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교로 들어갈 때 베트남 측은 뭐 과거 문제 나오니까 우리는 전혀 우리는 잊지는 않겠다. 그러나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다. 잊지는 않겠다. 그러나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수교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변이 나와갖고 베트남전에서 학살이 있었다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재판을 해주면서 대한민국을 정의로운 나라인 것처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부끄러운 나라를 만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한민국 보수 인사들이 속아 넘어가서 괜찮다 하는데, 나중에는 대한민국 한 2,000건쯤 나오게 되면요, 짜증낼 거예요, 우리도. 그때쯤 되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뭐 재판 다르게 하고 뭐 하면서 왜 일관성 없어 하면서 사법이 또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건들에 대해서 이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지금 곽상도 건은 무시하고 윤미향 건을 갖고 떠드는 이재명의 선택적 인식도 문제고, 또 그러한 판결을 하는 우리 사법부가 문제고, 사법부는 지금 또 베트남 학살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법부의 문제가 있고 이재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과 이재명은 어쨌든 윤미향과 지금 하나가 뜻으로 갔죠. 둘의 결합은 이거는 대한민국을 흔드는 악마적인 결합이 될 수 있습니다. 범죄자끼리 서로 결합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당성이 들어가. 왜? 법원 판결이 이상하니까. 법원 판결이 이상한 건 박상도 판결도 이상하게 했고, 월남전 학살 배상 판결도 이상하게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꽤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요, 지금 김정은이가
건군전날 퍼레이드 한 걸 쭉 보게 되면은 얼마나 위협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런 김정은하고 민족 문제를 풀겠다고 동조했던 문재인의 노선이 악마와의 결합이었죠. 지금 윤미향과 결합하는 이재명이 그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사법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판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형량을 자기 마음대로 정해요. 조국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그것도 낮게 해놓고 또 불구속으로 갑니다. 이 판사 마음대로예요. 이렇게 되면은 당나라 재판부가 됩니다. 방인선 변호사께서 몇 차례 강조했지만 형량은 균일해야 돼요. 그래서 판사가 자기 마음대로 막 형량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저에 대한 재판에 있어처럼 뭐 이정훈 기자는 전문가니 그가 쓴 거는 자기가 판단한 거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판결은 그건 속간해야 되죠. 그런 판사들은. 근데 막 하고 있어요. 이게 사법에 무너지는 겁니다.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건에서 어떻게 하라고 딱딱 돼 있습니다. 그거대로 하는 거지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이 사법부 개혁,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으면서 사법부가 지금 문제가 많은 건 알고 있죠. 근데 지금 워낙 정치로 큰 문제가 많아서 거기에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태클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고 이재명은 선택적 인지를 하면서 자기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 그에 앞서 문재인이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문제. 이건 거의 대한민국을 막 많이 고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과제를 윤 정부가 떠안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국민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학살했다라는 판결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어떻게 봐주시냐가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은 윤미향은 억울하고 곽상도 건은 고소할까? 김정은의 동조한 문재인에 이은 또 하나의 악마의 결합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객관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사법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재명류의 저런 논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